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는 상태로 4.10 총선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단독 과반을 넘어 범야권 200석 주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선거 초반 분위기 기싸움에서 여권이 다소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역전됐다는 것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투표율까지 전세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는데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선거전,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선거를 일선에서 치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또 꼭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흔히 초반 기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해서 오늘 마감이 되고요. 이제 그야말로 여야가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이를 합쳐 총 300석을 놓고 총력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단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왔고 곧이어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지방 권력도 모두 회복을 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부분 역시 입법부인 국회였습니다. 17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각종 압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뿐이었고 선전선동에 능한 더불어민주당과 MBC를 비롯한 좌파 언론이 합세해 만든 악랄한 가짜뉴스에 국민들은 부화내동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일개 유튜버인 제가 부화내동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실제가 그랬습니다. 이 악몽과도 같았던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이번 총선을 거친 후에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22대 국회는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이 받쳐있는 이재명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옛 통진당 세력의 국회 진입을 열어줬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이 받쳐있을 대로 받쳐있는 조국의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요 며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 이른바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지표상에 나타나는 조국혁신당의 선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범야권 200석이라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재명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호남에 내려간 이재명은 윤 대통령은 일꾼으로서 주권자 대리인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너는 해고다, 집에 가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리 선거운동 유세장에서 구호성으로 짓거린 말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집에 가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력이 있는 박지원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 발언했습니다. 제 밖에도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석 발언은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이 14석 당선되면 우리가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 정일영 의원 역시 200석 이상을 차지하도록 힘차게 심판하자라고 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경우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먼저 꺼내든 게 바로 조국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빗대 3년은 너무 길다라던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을 말하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탄핵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탄핵이 됐습니까? 설마 찬성 200표가 가능하겠어? 라고 말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요.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이 되겠지 하고 있다가 탄핵됐습니다. 또 설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겠어? 하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5년 가까이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총선 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의 결과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역시 수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야당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동력이 과연 사라질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신진 친명 세력들, 또 조국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세력들, 여기에 더해 자력으로는 국회에 진입할 수는 없었지만 이재명이 길을 터져서 국회 진입이 가능했던 통진당 종북 세력들, 아마도 이재명과 조국이 감옥에 간다면 더 악에 받쳐서 날뛸 것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이번 공천을 통해 또 총선을 통해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막고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들, 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이번 총선에서 수적 우위를 갖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요즘 기성 언론을 보면 전문가랍시고 국민의힘 몇 석을 예상한다. 더불어민주당 몇 석을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전멸할 것이다. PK,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처럼 의석을 다수 가져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 내놓고 있지만 지난 역대 선거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예상들이 들어맞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빗나간 경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예상은 물론 여론조사마저 빗나간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 하나 명심해 두시고 총선과 관련해 여야의 공천을 두고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무슨 공당의 공천을 가지고 호떡 뒤집듯 뒤집냐, 이런 말이 횡행했는데 호떡 뒤집듯 뒤집는다는 말은 비단 공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최근 들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비단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그 이면 속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제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숫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섰고 분위기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방을 방문할 때 몰려드는 구름 인파와는 달리 뉴스 화면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지방 갔을 때는 썰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았던 여론조사상의 숫자와 분위기들이 역전되기까지는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표되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걸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투표일까지 약 2주가 살짝 넘는 시간 동안 충분히 그리고 여러 번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선거 막판 막말 논란들이 번져서 선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온 사례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좀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투표할 맛 안 난다는 느낌이 드셔서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실제로 당장 어제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40.3%, 더불어민주당 28.5%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일부 갉아먹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기록한 40.3%,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기록한 40.3%의 정당 지지율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조사하는 MBS 조사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절대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각 지역의 공천된 후보들의 경쟁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인데 최근 발표되는 이른바 격전지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의 경우 가만히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원래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나 또는 여론조사 보집단이 500명 정도, 즉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널널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숫자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일 수는 있겠으나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인 지역구가 대다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나 제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동기부여를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 끝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말씀 올렸는데요. 앞으로 남은 투표일까지 하루 후회 없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